판타지 시놉시스 투룡 연대기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장르는 동양 판타지와 성장 판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핵심 장르로 동양 판타지 그리고 주인공이 성장하는 서브 장르로 성장 판타지를 장르로 정했습니다. 목차는 의도, 설계, 주요 사건, 줄거리 그리고 기타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창작 및 교회기도입니다. 인간과 요괴 그리고 세계의 질서가 뒤섞인 세계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힘의 본질과 존재의 경계를 탐구하는 판타지를 기획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주인공 현도는 막을 수 없는 재앙에 휘말려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생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현도는 사람들이 요요에게 목숨을 빼앗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게 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현도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생을 이어나가는 이야기를 저희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시공간입니다. 저희는 독립세계로 요괴와 인간, 반인, 반요가 존재하는 세계이며 시대적 배경은 현대가 아닌 먼 고대 시대, 인간들은 요괴의 침공으로 인해 국가가 멸망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대륙의 주인은 요괴라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요괴가 득세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미지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인 물리 법칙은 현실의 지구와 동일합니다. 저희의 마법의 원천은 도술과 무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연 에너지가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공기처럼 원래부터 세계에 존재하는 요소로 만물에 깃들여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속성의 자연 에너지가 밀도 높게 존재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는 이미지를 묘시면 별표가 표시된 장소로 예의주가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느낌표는 적대 세력인 철종룡과 사위로 훗나 이따가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나올 적대 세력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주인공이 방문할 마을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부터 시작해 왼쪽으로 내려가며 스승과 호월에 거쳐 그리고 바니만요와 지하의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명이 무인 세력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도술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화, 수, 목, 금, 토의 이치를 따릅니다. 자연체를 타고난 소수의 생명체만 도술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생명체에는 몸속에 각각의 오행 중 하나의 속성을 띠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에 자신의 속성에 맞는 자연 에너지를 모아 그걸 바탕으로 각 속성에 맞는 자연을 다룰 수 있습니다. 요괴는 도술을 다룰 수 없으며 자연체로 타고난 인간과 반인 반요만이 도술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오행의 이치로 화, 목, 금, 토, 수로 예시 이미지 자료입니다. 도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체를 타고난 인간을 능력에 따라 3분류로 나누었습니다. 맨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도인으로 자연체를 타고난 생명체이자 아무런 교육, 각성 없이 바로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그 윗단계는 도사로 자연을 그대로 다루는 걸 넘어서 응용하는 단계로 자신에 맞는 속성에 있는 오행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인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하며 도사와의 간격이 도인과 도사와의 간격보다 훨씬 크게 존재합니다. 도사까지는 기존에 있는 자연을 그저 다른 수준에 그쳤다면 선인은 자연 에너지를 사용해 직접 자연을 구현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공의 특징입니다. 신체를 강화하는 능력이며 근력, 지구력, 체력, 신체의 내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강해집니다. 무극체를 타고난 극소수의 생명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무극체는 자연 에너지와 교감이 불가능하며 직접 흡수할 수 없어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자연 에너지를 섭취하여 쌓아가는 방법으로만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다음도 무공의 능력을 3분류로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인으로 섭취를 통해 얻은 자연 에너지를 핵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예를 꺼내 신체를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무사로 일시적인 신체 강화를 넘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어느 정도 영구적인 신체의 강화를 이룬 단계입니다. 자연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일시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무신은 완전히 신체의 자연 에너지가 깃든 상태로 핵과 신체의 경계가 사라지고 섭취하는 에너지가 자연 그대로 몸에 깃듭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다음은 저희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주인공 현도는 국가가 멸망한 뒤 평범한 마을에서 살아가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광부가 여의주를 가져오게로 인해 요괴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혼란 속에 예주가 깨지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현도가 그 토속상의 예주를 흡수하게 됩니다.
갑자기 흘러들어온 강한 힘을 제어하지 못해 폭주하여 근처에 있는 요괴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그 결과 육체가 버티지 못해 끝내 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이변을 알아챈 스승과 호월의 인도 아래 그는 걷어지게 되고 그 둘과 함께 그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호월입니다. 호월은 국가가 존재하던 시절에 요괴와 인간의 융합을 연구하던 헌인들의 실험 속에서 태어난 반인반요 종족의 후손입니다. 어릴 때 누구나 호기심이 왕성하죠. 호월과 호월의 동생인 호일도 그러했는데 지하 도시에 계속 있다 보니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나가게 됐는데 밖에 있는 요괴의 습격을 받아 남동생 호일은 목숨을 잃게 되고 호월마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의 스승이 그녀를 구해주게 됩니다. 남동생을 잃은 트라우마로 호월은 기분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걸 계기로 더욱 강해지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현도와의 처지에 동질감을 느껴 훗날 현도와 함께 여정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승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호월과 현도를 길러주는 인물로 국가가 멸망하기 전 선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요괴화를 하는 실험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일부 도사들의 결정에 의해 투전방에 밀려나가게 됩니다. 철중룡이 습격할 때 맞서 싸웠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가지고 피신하게 되어 호어를 나중에 거두게 되고 훗날에는 현도와 만나 현도를 거두게 됩니다. 요교에 의해 남동생을 잃은 호엘과 가족을 잃은 현도를 가르치는데 이들을 위해 자신의 첫 번째 제자인 사위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스승의 제자로 스승에게서 전투와 병법, 도술 등을 배운 선인입니다. 스승과 함께 최전방에서 천룡령과 맞서 싸웠으나 천룡령의 강력한 힘에 공포를 느끼고 훗날 다시 천룡령을 상대하기 위해 홀로 요괴와 연구를 진행하다가 그 부재경으로 결국 거대한 뱀 요괴가 됩니다. 강명과 전투 중 현도 일행을 마주하게 되고 합세한 현도 일행에 의해 결국 부재경으로 요괴가 된 사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신은 강명입니다. 무급체를 타고난 일원으로 무인 세력에 속해 있으며 수장의 왼팔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 왔으며 훗날 사위와 뜻을 함께하려 하게 되지만 사위가 요구하게 되어 현도와 손을 잡고 현도와 함께 다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최종 보스인 찰룡룡입니다. 본래는 작은 뱀 요기였지만 계속 끝없는 힘을 추구한 끝에 점점 진화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의주를 모아 더욱 강해지려고 했으며 광부에 의해 토속성 여의주가 사라지게 되어 현재는 여의주가 한 4개이고 한 개는 현도가 흡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력 관계입니다. 세력 관계는 다음 이미지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사건인 국가의 멸망 원인입니다.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요괴의 침공으로 강력한 요괴는 일반 사람들의 수에 비해 훨씬 많고 사람들은 무인과 도사가 있지만 그 수는 요괴에 비해 현저히 적어 요괴의 침공으로 인해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 중 하나인 내부 분열으로 실험에 찬성하지 않은 선인과 실험을 찬성한 선인들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데 이 때문에 국가의 힘이 집중하지 못해 결국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처럼 함께 인간들이 힘을 합세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 결국 국가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찰종룡의 침공입니다. 계속하여 강함을 추구하는 찰종룡에 의해 국가는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계아입니다. 선인들이 도사와 도인 그리고 이를 찬성하는 요괴의 힘을 원하는 이들이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반인반요라는 종종이 탄생하였고 등장인물 호호는 그 반인반족의 후손입니다. 다음은 줄거리입니다. 어느 날 광부가 산에서 우연히 토속성 여유주를 발견합니다. 누구나 예쁘고 귀한 걸 보면은 원하는 것처럼
땅속에 그냥 있는 여의주를 발견한 광부는 이것에 홀려 여의주를 가지고 현도가 살던 마을로 가져가게 되는데 여의주가 때문에 인근 요괴들이 마을로 몰려들어 순식간은 마을이 풍비박산이 나고 여의주가 그 와중에 깨져 현도의 몸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현도는 폭주하게 되어 힘을 주체하지 못해 근처의 요괴들을 전부 멸살시키지만 부재공으로 기절하게 되고 훗날 스승과 호월에 의해 구해져 수련을 하게 됩니다. 스승은 나중에 후유증으로 사망하지만 제자인 사위를 찾아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호월과 현도는 그 유언을 따라 사위가 있는 곳으로 가던 와중에 호월의 지하 도시인 반인반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지하 도시는 붕괴 위기를 겪지만 현도가 이를 해결해 주어 훗날 토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도와 호월은 사위를 찾아 나가게 되지만 사위는 이미 부재경으로 인해 뱀 유괴가 되어 있습니다. 강명이 먼저 와 있었으며 강명과 함께 사위를 제압하고 찰룡룡 토벌을 위해 강명의 소개로 무인마을로 향해 협조를 구합니다. 무인마을은 힘을 중시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정의 오른팔 무컨과 대장전에서 이길 것. 현도는 무컨과 1대1 결투를 하게 되고 치열한 전투 끝에 승부에서 승리를 거두고 무인 세력의 협력을 약속받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일행은 찰룡룡의 거처로 향합니다. 반인 반료가 무인 세력이 찰룡룡의 전투에 도움을 주고 근처의 요괴들이 올 수 없게 경계를 서줍니다.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고 찰룡룡과 치열하게 싸우는데 예상 외의 강함을 느낀 찰룡룡은 여의주를 깨뜨리며 그 힘을 끌어다 쓰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 후월이 하나의 여의주를 납가챕니다. 덕분에 풍속성 여의주로 힘이 강화된 현도 일행은 찰룡룡을 마침내 쓸 수 있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는 일행들은 찰룡룡과 요괴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 반인반요, 요괴화가 된 사람들 등을 그리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모두들이 인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아직 정제되지 않은 화속성 여의주가 있는데 이 여의주는 훗날 어떻게 쓰일지는 열린 결말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